헤라, 46. 직장에서 부장으로 불릴 만큼 오래 버텨온 여자. 겉으로 보면 안정된 삶이었다. 남편, 아들, 그리고 오랜 직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공허했다. 남편은 나보다 10살이 많았다. 결혼할 땐 안정감이 좋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안정감이 거리감이 됐다. 함께 있어도 대화는 없고 애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 내 앞에 제리가 들어왔다. 32. 계약직 신입. 처음엔 그저 귀여운 후배였다. 어설프게 서류를 정리하고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며 웃던 그 표정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부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관심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그저 대화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데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제리는 슬쩍 말을 걸었다. 부장님,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 있을 때 하면 오해사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는 기분이. 그날 밤 헤라는 오래된 감정을 잊은 채 누군가의 품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부장님, 혹시 저희 집 근처 지나가시죠? 응, 그럴걸요. 그럼 잠깐 들르실래요? 회사 얘기도 할 겸.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헤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제리의 자취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작은 방 안에 책상, 옷걸이, 그리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죠? 부장님 오신다고 정리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하나씩 열었다. 회사 이야기가 오가다가 문득 정적이 흘렀다. 부장님. 응? 가끔은요, 부장님 보면 그냥 여자로 보여요.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그 후로 제리의 자취방은 그들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다. 퇴근 후엔 늘 보고서 마감 있다는 핑계를 댔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도 오실 거죠? 조용히 해요. 회사 사람들 들으면 큰일 나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속삭이며 웃던 제리의 얼굴은 헤라에게 오래된 설렘과 잊었던 감정을 동시에 불러왔다. 회사에서도 둘은 서로를 의식했다. 복도에서 스치면 시선을 피했고 회의 중엔 일부러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 하나면 충분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메신저 창이 열렸다. 오늘 퇴근 후에 오시죠?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보고 싶어요. 그 몇 줄의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버틸만 했다. 제리와의 3개월은 마치 꿈 같았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퇴근 후 그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했던 모든 걸 제리가 대신 채워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리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부장님, 이제 그만하죠.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헤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붙잡을 자격도 이유도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묵했다. 가끔은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눈빛이 괴로워 오히려 먼저 외면했다. 그런데 아이는 알았다. 엄마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 눈동자 하나에 헤라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리가 떠나고 남은 건 공허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서 헤라는 조금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지만 이젠 싸우지 않는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여전히 외롭지만 이젠 그 외로움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누군가의 품에서 잠시 숨을 돌렸던 여자. 그 후로도 여전히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헤라는 그렇게 오늘도 평범한 부장으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간다.